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우리 시장 상황, 우리 시장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네이버 카카오 팔고 삼성전자, 현대차 사는 외국인이라는 제목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대표 성장주가 지난주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반면 현대차 등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상승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순환매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주 6주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순환매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이동 중인 것인지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코스피의 코스닥 0.1%대 소폭 하락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 시장이 워낙 핫하고 어제도 3% 넘는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우리 증시는 좀 현재 좀 약간 조정을 받는 2,200포인트의 약간 저항선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의미를 좀 일단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예, 중국도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동학개미운동과 비견할 정도로 그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다. 이런 지금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선방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어제 조금 소폭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저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와의 커플링 현상은 없다 하더라도 최근에 중국 증시와의 커플링 현상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과의 어떤 수출 주도형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약세로 전환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조금 의미가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내 증시의 체력에 대한 의문점이 좀 저는 생기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들의 유동성 풍부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개인들의 힘만으로서 2200선을 안착하고 돌파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앞서 기사에서도 살펴봤다시피 그동안 언택주들이 시장을 이끌어 왔었는데 이제는 시장의 추세가 변하는 변곡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틈이라는 건 처음부터 미세하게 발생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때가 전환점이었구나라고 보이는 것처럼 중국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일어난 상황이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조그만 틈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그만 틈이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큰 아주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조그만 틈을 누가 먼저 파악하고 캐치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또 변수일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 증시와의 디커플링 이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추세 전환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보면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그동안 아주 잘 나갔던 카카오와 네이버가 동반 4%대 하락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상당히 큰 낙폭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4%대 하락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숫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도 한 4%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만 이런 연속으로 4%대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게 근래 보기 드문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언택의 대표 주자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한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라 동반해서 빠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목요일 같은 경우 위아래 꼬리를 좀 달았습니다만 차트상 어제 같은 경우 윗꼬리를 전혀 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고가인 그런 상황이고 밑에 꼬리도 거의 달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기형 음봉의 모습들을 나타냈다는 점이 상당히 조금 조심해야 된다. 결국 이 언택의 대표 주자였다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추세가 전환된 것들이 아니겠는가. 지금 현재 20일 이동평균선도 깨진 상황이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이러한 종목들을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되느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카카오 기준으로 본다라면 30만 원대 초반에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라고 본다라면 증시 주가라는 게 상승할 때는 계속해서 좀 오버슈팅이 나오고 떨어질 때는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30만 원을 하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 결국 언택트가 그동안 너무 언택 하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이 조금 생긴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그렇죠. 약간 추세가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좀 유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반대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약했던 모습에 반대되는 측면에서 현대차는 상당히 또 강한 모습을 그렇죠. 보였거든요. 이렇다면 이제는 언택트가 아니라 좀 컨택트, 비언택트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현대차 같은 경우 지난주 후반서부터 상당히 강한 연속적인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컨택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자동차라는 게 컨택의 어떤 대표적인 주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우리가 시장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만의 재료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동안 현대차 주주분들께서 계속 요구했던 것들이 너무 수소만 하지 않느냐, 전기차도 해라라고 얘기했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그 전기차를 4년 내에 글로벌 1위에 탈환하겠다라는 그룹 부회장의 본격적인 발언이 있었죠. 그 뒤에서부터 현대기아차가 동반 상승하면서 어제는 글로비스가 10%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이 보여졌죠. 따라서 이거는 현대차 그룹의 문제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언택이 끝나고 비언택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따라서 왜냐하면 다른 주식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현대차를 국한해서 바라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락한 것은 또 어떤 추세의 변화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강세를 보였다고 해서 이게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가는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현대차는 또 나름대로의 지금 재료가 충분히 있으니까 충분히 전기차에 대한 예. 육성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오너의 어떤 의지가 지금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좀 어떻게 예측하고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 국내 시장만 놓고 좀 본다라면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본다라면 현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나스닥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갱신했고 유럽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증시만 그런 것들을 국내 증시에 그러면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만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뚫어주기에는 좀 다소 역부족이지 않겠는가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 현재 환율의 움직임에서 들어온다라기보다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분간 국내 증시에 들어오기는 어렵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언이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펀드에서 계속해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기관의 또 투자 이력도 별로 없겠죠. 그러면 결국 개인만의 힘으로 이것을 뚫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좀 쉽지 않다. 초기에는 개인들은 특성상 이렇게 분산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 종목에 물론 쏠림 현상도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종목을 사기 때문에 이게 증시가 올라올 때는 편했죠. 하지만 2200을 뚫어줄 때는 송곳처럼 날카로운 모습,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이 특정 섹터를 사주는 것처럼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2200선에서 거듭된 매물들이 쌓이고 있다는 게 지금 2200에 대한 저항 구간대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금요일 날 잠깐 2200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어제 다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2200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벽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죠. 계속 시도하다 안 되면 꺾이는 것처럼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렇게 개인의 힘만으로 2200을 뚫어주기에는 새로운 모멘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면 결국 부딪히고 떨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가 재차 창궐하고 있다는 점이 실망 매물을 또 불러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2200포인트 저항선에 부딪힌 코스피 시장. 네. 물론 2200 저항선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재료들 분명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코로나 그렇죠. 치료제나 예. 미국과 유럽의 어떤 추가 부양책 이런 그렇죠. 것들을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뒷받침돼야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가능하다는 되는데. 것이고 예. 개인의 힘만으로 좀 역부족이다라고 예.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지금은 또 하나의 이슈 이제 네.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달 초에 이미 삼성전자가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이 시작됐지만 네. 7월 중순까지는 사실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나오지는 않았고 이제 7월 하순으로 그렇습니다.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실적들이 쏟아질 텐데 자 이런 실적 시즌은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성적표를 이제 받아보는 시간이 됐죠. 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 있어 왔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성적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결국 주가 움직임들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아니면 주가 움직임이 너무 빨리 올라왔느냐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은 그렇게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 결국 우리가 뭐 지난 일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하더라도 3분기에 대한 불투명 전망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히려 어닝 발표 이전보다도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언택트의 대표적인 주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3분기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2분기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보다 잘 나왔다. 그리고 기대치를 상회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반응한다라기보다는 좋다. 그 2분기까지는 좋은데 3분기, 4분기 니네 전망은 어떠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죠. 지금 지금 어떤 기업도 3분기에 대한 전망을 좀 뚜렷하게 내세우기가 어려운 것도 물론 사실이긴 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창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결국 기업이 제시하던 증권사들이 제시하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거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실적 시즌 그동안의 주가가 회복된 모습에 대한 약간의 확인하는 그런 그렇죠. 절차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전반적으로 이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지금 접근할 맞습니다. 시기다라는 거 네. 이제 느껴지거든요. 네. 하지만 간밤에는 또 뉴욕 증시는 또 상승하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면 이게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일단 소장님께서는 약간 조정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물론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다양한 시장들의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뭐 올라가면은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떨어진다라고 한다라면 내가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대외적인 변수를 볼 게 아니라 국내만의 어떤 변수를 체력의 한계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죠.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는 한 달 전, 2달 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달 내내 2,200을 못 들어준다는 것은 유동성 힘만으로 올라가기는 다소 불가피하다라는 것들이죠. 일단은 현재 조정을 조금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 조정이 세게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현재 지금 2,100선 후반이기 때문에 약 10% 내외의 조정. 그렇다면 2,000포인트에 대한 조정 지지 여부가 1차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 조정을 세게 받지 않는다라면 기간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좀 괴로운 시기가 기간 조정 아니겠습니까? 가격 네. 조정을 받는다라면 오히려 저점에서 확 사면 되는데 기간 조정은 사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머리만 아프고 이런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확 빠졌을 때는 사서 기다리면 조금 조정을 받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게 과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다 보면 정말 머리만 아픕니다. 지금 어쩌지만 이게 투자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기간 조정에 대한 폭과 시간을 여러분들이 견뎌내셔야 된다는 점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뭐 증권방송 하면서 뭐 많이 얘기를 했지만 유동성의 힘을 누차 얘기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0을 뚫지 못했다는 점 예. 이런 점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그리고 이제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고 사실 기간 조정이 더 투자자들한테는 좀 괴로운 힘들죠. 힘든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예.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힘든 구간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변동성 장세로 돌입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변동성이라는 게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모른다라는 건데 태풍이 오기 전에 가장 고요하듯이 지금 그런 상태, 지금 하루하루 움직임 폭이 작죠.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위는 막혀 있다라는 점에 따라서 밑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도 대비를 하자 이렇게 저는 거듭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동안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차별화됐
차별화됐다라면 이제는 어떻게 내가 리스크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장이다. 결국 본인의 투자 실력이 이제는 드러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행운이 조금 많이 차지했던 부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실력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있어서 조금 불확실하다. 내가 실력이 좀 떨어진다 한다면 현금을 무조건 보유하시는 게 하나의 전략이다. 오히려 좀 더 주고 산다 하더라도 현금을 갖고 계신다면 향후 장세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한 번 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고 이럴 때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